억울하지만 수업은 진행을 하셔야겠죠. 자, 2회차 수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함께 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Let's get it bong. 오늘은 이제 지구 시스템을 할 건데, 선생님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책에 없는 내용도 최대한 내가 많이 얘기를 해드리잖아. 그쵸? 왜냐면 학교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이 내가 진짜 무슨 얘기 할지 내가 다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책에 있는 내용만 보면 정말 내용이 간단하긴 한데,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배웠을 때, 저런 게 있었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았죠? 자, 우리 책으로는 몇 쪽이냐? 132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한대. 자, 제목은 지구 시스템. 지사 선생님 그때 강의 보면 선생님 글씨 되게 엉망이지? 에이씨. 선생님. 아니요. 아니야? 고마워. 배신자야. 자, 이 우리가 이게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 한글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예를 들어서 이게 학교라는 시스템. 그럼 이게 뭔 뜻이야? 그냥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이 뭡니까? 그러면 지구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그냥 지구 시스템이라고 부르면 되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뭐 있어? 땅, 바다, 하늘. 땅, 바다, 하늘. 또 뭐 있냐? 우주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거고, 또 생물들.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은 차례로 땅, 바다, 하늘, 여기 뭘로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게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지구 시스템에서 첫 번째 지권 나와. 지권. 오케이, 첫 번째 지권. 한글로는 그냥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빅뱅 외웠죠? 그렇죠, 여러분? 자,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서 좀 밀도가 큰 애들이 내부로 가라앉아가지고, 자, 지구 내부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지구 내부는 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핵 주변부에,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멘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사실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죠? 그쵸? 그 다음 진짜 보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좀 울린다. 자, 바깥쪽으로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껍데기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지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 지각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닌가요? 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구는 여러분 둥그렇다라고 하는데 되게 못생긴 둥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권은 보통 크게 세 개로 바깥에서부터 지각, 멘틀, 핵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핵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뉘죠. 바깥쪽에 있으면 무슨 핵이라 불러? 그렇죠. 바깥쪽에 있으면 외핵이라고 부르고, 안쪽에 있으면 내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안 보이면 한꺼번에 풀어 하시더니. 그래서, 우리가 잠깐, 민채 옮기려고? 아니야, 니 옆에 말고. 저요. 그래. 오케이. 그래서, 외핵과 내핵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만들어지는 과정에 원래 얘네가 용암 형태로, 마그마 형태로 있다가 천천히 식으면서 내부로 무거운 애들이 모인다 그랬죠? 그래서 핵 주요 성분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철하고 니켈입니다. 우리 원소기호로 Fe랑 Ni, 이게 무거운 원소들은 요 내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배운다고 치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이 되고요. 요 반지름이 약 얼마 정도 우리가 상식, 뭐라 되지만 사실 요새는 뭐라 그러죠? 너무 당연한 거를 모르는 거를 별로 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게 되게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어디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어. 진짜라니까? 야당과 여당이 뭔지 근데 그걸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가 어딘지 몰라. 심지어는 전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아무튼 자, 선생님 좀 쓸데없는 얘기 하면 간다.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은 약 얼마 정도 얘기하냐면 6,400km 정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구도 굉장히 큰 행성입니다. 자, 그 다음 지구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이 요 멘틀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 내부가 엄청나게 뜨거워. 뜨겁다 보니까 겁나 뜨거운 열 이렇게 방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그 땡땡한 돌들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살짝 녹아있는 상태야. 근데 완벽하게 액체 상태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액체 상태는 아니고, 말 이해되고 있어? 자, 지각은 당연히 땅이니까 고체 상태죠? 그 다음, 멘틀은 요 핵 때문에 살짝 녹아있는 유동성 고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 너무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다음, 여기 외핵을 보면 이게 액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 땅을 직접 팠을까? 팠겠지. 아니 뭐 이거 어떻게 알아? 다시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직접 파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민채야? 그럼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좀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까 아마. 뭐 지진파에 P파하고 S파가 있고, 뭐 S파가 통과하지 못하면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에서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는 곳은 외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우리 책에 보시면 요 경계면을 알아낸 사람을 이름 붙여서 경계면 이름까지 뭐 알아두면 좋지만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우리가 모호로 비치치라는 사람이 알아냈대. 그래서 줄여서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모호면이라고 부른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멘틀과 핵의 외핵의 경계면을 우리가 뭐 구텐베르크면, 그 다음에 좀 있어 보이지 않냐? 벽을 다 알고 있지요. 화학쌤이잖아.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은 레만이라는 사람이 알아내서 레만면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 정도는 그냥 알아두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 얘네 상태 중요해요. 자, 상태. 외핵은 무슨 상태로 추정하고 있다고?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고체야. 근데 애들이 뭘 오해를 하냐면, 선생님 아까 멘틀 녹아있다면서요. 완벽하게 녹은 상태가 아니야. 약간 젤리 같은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체인데 약간 녹은 상태.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유동성 고체라는 말 써. 유동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뭐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럼 뜨거워진 멘틀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차가워진 멘틀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불러? 대류 현상이라 부르죠. 그래서 멘틀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자 알아두시면 되게 뭐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잠깐 봐봐. 지금 계속 이제 지구 초창기 얘기를 하는데, 자, 지구 초창기는 여러분 이렇게 멘틀 바깥쪽으로 지각이 큰 변화 없었을 거야. 이렇게 크기가 두께가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비가 막 내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내리면서 여기 땅이 이렇게 움푹 파인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빗물들이 가득 차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바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멘틀 바깥쪽에 보시면 땅이야, 땅. 여기가 땅. 다른 말로 뭐라 불렀어? 지각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자, 바다 쪽에 있는 땅, 그 다음에 바다가 아닌 땅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뭐라 부를 거냐면, 지각을, 바다 쪽에 있는 땅을 해양 지각이라고 불러. 말 표현 이해되죠? 그 다음에 바다 쪽에 없는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륙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에 생길 때는 여러분 두께가 비슷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빗물 때문에 압축이 됐어. 그러면 압축이 됐으면 당연히 부피는 커, 작어? 작겠죠? 그래서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을 보통 비교할 때 먼저 부피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대륙지각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해양지각이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다는 거 이해돼? 한자 개인 썼나?
아, 그 정도 됐죠? 영어로 big, small, square 했나?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부피 말고 이게 중요해요. 자, 밀도야, 밀도. 이건 중요해요. 자, 밀도는 뭐냐면 여러분,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중요한 그게 아니고, 야, 처음에는 두께가 비슷했는데 압축이 됐어. 그럼 상대적으로 무거운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자, 대륙 지각이 그럼 밀도가 작은 거 큰 거야? 대륙 지각은 밀도가 작을까 클까? 그쵸? 얘는 밀도가 작습니다. 해양 지각의 밀도가 큽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게 자, 직권의 핵심 자, 내용이에요. 질문. 자, 우리 책 볼게요. 자, 지구 시스템. 자, 먼저 직권. 자,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에 있는 약 6,400km 영역을 우리가 자, 직권이라고 부르고, 멘틀이 가장 많은 차지를 한다고, 얘는 자, 그 외권을 제외하고, 아직 안 배웠다는 부분. 그래서, 멘틀이 가장 크다, 뭐 볼 겁니다. 그래서 지각. 구분할 거는요,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 좀 구분하셔야 되고, 자, 밀도의 별표 치세요. 밀도의 별표. 밀도는 중요합니다. 그게 안 나오는데요? 응? 밀도가 안 나와요, 밀도. 일단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게 뒤에 또 이게 연계돼. 그 지각 변동 판 구조로 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야. 오케이. 자, 일단 봐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시. 자, 그래서 멘틀은요, 자, 고체 상태이고요. 지구 전체 부피의 뭐 80%다. 그 다음에 줄 치세요. 부분적 용융 상태로 유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요거 때문에 계속 액체라고 오해하는데 액체 아니야. 고체다, 고체. 진짜 알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 자, 외핵과 내핵이 있고요. 자, 외핵은 우리가 액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핵은 철이나 뭐 니켈 등으로 구성되고 있어요. 야, 그럼 퀴즈. 야, 직권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치고 있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뭘까? 생명체가 살아가는 환경 제공해주고 있죠. 그죠? 나쁜 점은 뭔데? 직권이 이제 변동이 생기잖아. 뭐 지진 같은 거. 생기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뒤쪽에서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직권은 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자, 다음. 자, 두 번째. 자, 책에 뭐, 우리 프린트 무슨 순서 나오냐면, 수권 나와, 수권. 자, 수권. 자, 간다, 여러분. 왜? 아니,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또 있네요. 그렇지.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자, 수권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봐봐. 자,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지구는 흔한 말로, 자, 육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있지. 맞잖아? 누가 봐도 여기는, 자, 육지야. 그쵸? 여기는 바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바다가 많아, 육지가 많아? 바다가 많아요. 그래서 지구의 약 70%가 바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지구에 있는 물은 다 바다에 있니? 대부분의 바다는 있어요. 거의 98% 이상? 내 말 이해돼? 지구에 있는 물 중에서 대부분 바다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한 1%, 2% 정도는 바다에 없는 물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권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바닷물, 바다, 해수라고 해수. 당연히 해수가 바다에 있는 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없는 물, 육지에 있는 물, 뭐 담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나는 보통 육수라는 말을 더, 자, 좋아. 육지에 있는 물을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 하나 있어. 그러면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 다 지하수, 뭐 강, 호수 이런 거 있는 거 맞겠죠? 아니야. 이게 중요해.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빙하가 대부분 그 땅에 있는 물의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육지에 있는 물 중에선 제일 많은 게 뭐야? 빙하야, 빙하. 그 다음 뭘까?
강호수가 지하수가? 그쵸, 지하수. 그 다음 강이나 뭐 호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기 중에는 물이 있냐 없냐? 있어. 대기 중에도 물이 있습니다. 0.00003%인가? 굉장히 적어. 근데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알죠? 곧 장마 옵니다. 이제 아마 내 봤을 때는 빠르면 다음 주면 장마 와요. 그럼 장마 오면 한동안 우리는 푹 절어 살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0.003%밖에 없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목숨을 쥐고 있을 정도로 물이 사실은 되게 뭐랄까 무서운 물질이긴 하지.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자,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고, 자, 처음에 당연히 이해되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육지가 30%고 바다가 70%야. 그래서 궁금한 게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은 다 바다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부분은 맞지만 육지에도 물이 조금 있어요. 그마저도 대부분 다 뭘로 존재한다고? 빙하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도 퀴즈. 우리 그래도 기본 상식은 좀 늘려갑시다. 야, 나나가 지구에 오는 걸 뭐라 부르냐? 뭐야? 나나가 지구에 왔어. 뭐라 불러? 나나. 지구 온나나. 뭐 이렇게. 자, 그런데, 야, 지구온난화가 사실은, 자, 지구의 온도를 높여주죠. 그럼 지구의 온도를 높여주면 빙하가 녹을 거 아니냐? 그쵸? 자, 이거는, 한 4년 전인가?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애들, 입시생들 상대로 물어봤던 거예요. 뭐냐면, 자, 바다에, 자, 줄 쓸데없는 거야. 자, 바다에 빙하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보통 빙산의 일각, 이거 뭐 공부랑 관련이 없는 거야. 그렇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얘가 과연 몇 % 정도 올라와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어. 몇 % 올랐을까? 참고로 서울대의 문제였다. 우리가 보통 빙산의 일각이란 말 쓰잖아. 1%?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 8%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배 타고 봤을 때는 그 빙하도 엄청 크잖아. 그러면 바다에 이런 빙하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 이 빙하가 녹지.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 맞습니까? 로 알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갑자기 수업하기 싫어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빙하가 녹으면 여러분 해수면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빙하는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얘가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상식 알아두세요. 니네 그잖아, 컵에 자, 얼음이 이렇게 담겨 있어. 그럼 얼음이 다 녹으면 요 컵 수면이 올라갈까 그대로일까 내려갈까? 아니, 그대로야.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밀도랑 관련된 내용이지만 상식 알아두세요. 알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자, 이거 바다에 있는 물이 뭐 어떻게든 뭐 그게 아니고 궁금한 거야. 내가 바다에 갔어요. 자, 바다에 가가지고 자, 배 타고 놀 거야. 배 타고 막 놀고 있었어. 그러다가 문득 심심해가지고 전자 온도계를 떨어뜨렸어. 전자 온도계를 떨어뜨렸어. 그러면 쭈르르 해서 바다 깊이 들어가겠죠? 참고로 여러분, 바다 깊이는 1만 킬로, 2만 킬로 이런 것도 있어. 바다 깊이 엄청 깊어요. 오케이. 그래서 깊이 내려갈수록 전자 온도계니까 내 말 이해되지? 온도를 계속 컴퓨터로 보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배 위에서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를 계속 측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뭘 뜻하는 거냐면 X축은 온도를 뜻할 거고 요 Y축은 뭐냐면 깊이를 뜻할 거야. 말 표현 이해돼요?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지 내려가는지를 측정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스킨스쿠버 이런 거 해봤어? 그렇죠? 스키는 보통 바다 위에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이거 뭐라니 이거를 아유 나 진짜 늙으면 죽어야 돼. 단어가 기억 안 나네. 하여튼 요거 이제 스쿨러
그렇지. 아무튼 그거. 그래서 그 산소호흡기. 그 이상한데. 산소호흡기는 환자한테 쓰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자, 위에서 첨벙첨벙 놀면서 물안경으로 안에 보는 건 그러니까 스쿠버가 아니라 스킨이에요, 스킨. 스쿠버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산소통 메고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스쿠버 해봤어? 오, 한 몇 미터까지 가봤냐? 옛날에 뭐 깊어봤자 보통 5m, 10m거든? 수영했었어요. 그래? 그럼 깊이 배웠어? 오, 그럼 진짜, 준아, 진짜 깊은 바닥, 아니야. 우리가 깊은 바닥 필요 없어. 한 10m만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 눈에 펼쳐지는 그 바닷속 세상은 진짜 물반 고기반이에요. 진짜로 수족관에서 보는 장면이 그대로 보여준다니까? 엄청. 근데, 그러면, 당연히, 자,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온도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자, 온도에 따른, 자, 깊이에 따른 온도를 측정하는 거니까, 요쪽은 태양 때문에 온도가 뜨거울 거고, 말 이해돼요? 깊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됩니까?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 그렇지 않고 얘가 이렇더래. 처음에는 온도가 별로 안 변해.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서부터 온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또 깊은 데에 가면은 온도가 거의 안 변하더래. 그러면 여기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니까 개추운 데 아니냐.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는 곳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그럼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이야. 근데 여기는 온도가 변함이 없더래. 그래서 얘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통 표현을 해요, 표현. 오케이? 아주 깊은 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심해층. 심해층은 온도가 너무 심해. 그래서 분위기도 별로고, 마음도, 드립도 별로고. 지선이 지금 후회하고 있고, 그냥 영상으로 그냥 스킵으로 할 걸 개 후회하고. 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는 구간이라고 해서 수온이 약해지는 층에서 수온 약층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왜 온도가 안 변할까? 그렇죠. 여기서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온도가 크게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상황 이해됐냐? 그렇죠? 혼합층에서 온도가 안 변하는 이유는 바람 때문에 그래요. 심해층의 온도가 안 변하는 이유는 너무 추워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지만 대략 심해층 물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될 것 같냐? 좀 더 업. 다운. 4도, 4도. 왜냐면 물은 4도씨가 되면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요 깊은 곳은 대략적으로 한 4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원하는 건 이건데, 우리가 아까 쌤이 대류에 대한 내용을 했어. 대류라는 거는, 자, 밀도가 작으면 올라가고, 밀도가 크면 내려와요. 그럼 공기나 물은 뜨거우면 밀도가 작아. 그러면 여기 아래층은, 지금 보세요. 아래층은 온도가 지금 낮지. 그럼 밀도가 커, 작어? 여기는 밀도가 조금 큰 편이에요. 여기 위쪽은 밀도가 그나마 조금 작은 편입니다. 뜨거운 건 이미 올라와 있거든. 그러면 얘네가 섞이는 대류 현상 일어나 안 일어나? 그거 안 일어나. 그래서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수온 약층은 자 대류 현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약 중위도 지역에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서는 보통 이런 그래프를 띄는데, 만약에 적도 지역으로 갔다? 그럼 적도 지역 가면 당연히 바닷물의 온도가 얘보다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근데 실제 적도 지역은 여러분 생각보다 바람이 별로 안 붑니다. 안 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위도보다는 덜 불어요. 그럼 혼합층이 두꺼울까 얇을까? 얇겠죠. 그래서 적도 지역을 가게 되면 그래프가 혼합층은 얇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온다. 이 정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을 뭐 저위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뭐 저기 북극 갔어. 북극은 뭐 계속 개춥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온도가 거의 변화 없이 이렇게 내려온 게 이게 고위도 지역의 깊이에 따른 온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되죠? 자,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자, 뭐 꼈다.
다시요. 자, 수권에서는 자, 수권에서는 자, 해수랑 육수, 그 다음에 육수도 빙하가 제일 많다는 거 정도, 그 다음에 깊이에 따른 온도를 측정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혼합층의 의미 왜? 바람 때문에. 수온 약층은 당연히 태양하고 멀어지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지역까지 자, 수권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요. 자, 133페이지 보시면 수권. 자, 해수, 빙하, 지하수 등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을 우리가 보통 그냥 수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구의 70%는 물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물 중에서는 바닷물이 제일 많습니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물 속에 있는 성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얘들아. 바닷물이 짜죠? 왜요? 소금? 그럼 그 얘기를 믿고 있군요. 옛날에. 맷돌. 그치, 그럼 왜 짜? 그러게요. 맷돌 맞다니까? 맷돌, 시험 맷돌 맞아? 가지고 시험 문제에 바다가 짠 이유 서술하세요. 옛날에 맷돌이 있었습니다. 이거 써시면 돼. 그 송사면 없겠지. 이게 뭐냐면, 바닷물에 있는, 자, 소금 성분,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육지에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뭐, 강이나 지하수, 뭐, 호수 이런 걸 타고 육지에 있는 성분들이 막 녹아요. 녹아가지고 걔네들 때문에 바닷속에 그런 성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해수의 주 성분 보시면, 자, Cl-Na 플러스 보일 거야. 아, 이런 게 육지에 있는 성분들이 녹아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 3번 해수의 층상 구조 보세요. 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야, 이런 수권들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쳐요? 당연히 우리가 그 생체에 제일 많은 성분이 물이잖아. 물 성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뭐, 비 내리는 거. 그 기상현상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나쁜 점은 못 가. 나쁜 점은 안 배우지 뭐. 항상 그러지만, 과할 경우, 그렇죠? 인류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권의 작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태양 에너지를 저장해가지고, 지구 평균 기온을 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해수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의 뜨거운 열을 고위도 추운 지역으로 뭐 운반한다든지, 그 다음에 육지의 그 물은 뭐 풍화나 침식을 통해서 지구의 뭐 지형을 변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한번 좀 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렵지 않죠? 맞냐? 오케이. 자,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와요? 자, 이제 우리 봐봐. 땅 했어. 이제 바다 했어.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공기. 근데 공기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기권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give up. 자, 기권은 give up 아니야? 기권은 give up. 미치야, 정신 좀 잡아. 야, 기권이 영어로 뭐야, 지선아? give up. 아니야? 아, 진짜. 오늘, 진짜, 와, 나는 민채가 저렇게 나를 이렇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날 보면서 할 줄 몰랐네. 사람이 말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자, 기권 얘기를 해 봅시다. 자, 이 수권하고 지금 내용이 좀 비슷한데, 자, 기권은 우리가 뭐냐면, 땅을 기준으로, 이게 땅이야, 땅. 땅이야. 자, 땅을 기준으로, 공기가 있는 층이 우리가 보통 대기권이란 말을 쓰죠. 대기권을 줄여서 그냥 기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높이는 약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00km 정도 돼요. 그러면 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오하더라고. 기권이 두꺼워요? 지권이 두꺼워요? 지권이 훨씬 두꺼워. 지권은 반지름이 얼마야? 6400km입니다. 기권은 1000km밖에 안 돼. 그나마 대부분의 공기는 중력 때문에
땅 근처에 몰려 있어요. 당연한 거지. 오케이? 자, 아까는 선생님이 온도계를 자, 떨궈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온도를 쟀고,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온도를 재긴 재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풍선 띄워가지고, 온도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니네 한동안, 야, 요새 니네는 뭐 무한도전 1박 2일 세대가 아니지? 니네는 런닝맨 세대냐? 니네 무슨 세대냐? 그냥 MZ세대야? 니네 MZ세대도 아니지. 니네 무슨 세대니? 그냥 Z세대야? Z세대?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 1박 2일이라든지 이거 보면 연예인들이 엄청 웃긴 얘기를 하고, 그 쇼츠 보고 진짜 오랜만에 보고 빵 터졌는데, 어떤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 산에 높이 올라가면 더워지냐 추워지냐라고 물어봤어. 아, 은지원. 그렇지, 은지원. 그거 봤어? 쇼츠 봤어? 나 배꼽장 쓰러졌거든요? 다시, 지선아. 위로 올라가면 더워져, 추워져? 태양가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면 더워 죽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은지원이 그랬어. 똑같은 얘기지.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덥다 얘기를 한 거야. 사람들이 당황했지. 야, 그러면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그럼 덥냐? 에어컨. 그때 은지원이 그러는 거야.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주는 거 아니냐? 나름 합리적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이런 거야. 태양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한테 오고 있어.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땅도 뜨겁게 데워집니다. 그러면 뜨겁게 데워지면 땅에서도 열이 반식이면 반사가 되는 거야. 이 반사되는 열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렇지. 얘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땅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추워지는 거예요. 알았냐?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거 없으면 원래대로라면 위로 올라가면 온도는 계속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게 될걸? 이게 왜냐면 여기는 진짜 이제 태양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 온도를 재보니까 이렇게 딱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대? 처음에는 온도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 두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4개 층으로 나눠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일어나서 가장 아래층을 뭐라 부르냐면 대류권. 느낌상 뭔 현상이 일어날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성층권. 역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서 아주 좋군요. 성층권 위를 우리 뭐라 불러요? 중간권이라고 부르고, 그 위는 열권. 더 위는 뭐가 될까? 그러니까 열권 더 위는 뭐가 될까? 11권이 되겠지. 또 되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막 콧방귀 꼈어, 개새끼 너. 나 진짜 여기서 야, 이제 앞으로 들이면 안 친다 이제. 알았어, 나 진짜 냉정하게 수업만 할 거야. 진짜 아, 재밌었어? 그래, 고마워. 지선아, 10권이 뭐가 있어? 뭐 11권이야, 우주지. 우주야, 우주. 자, 우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기권을 이렇게 4개 층으로 나누게 되는 건 뭐냐면, 자, 봐봐.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나눠요. 온도 변화 몇 번 일어나? 3번 일어나. 온도 변화는 3번, 1번, 2번, 3번 일어납니다. 자, 대류권에서 잘 보시면, 그러면 땅 쪽이 지금 뜨거운 공기가 있고요. 하늘 쪽이 찬 공기가 있죠?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면 섞이는, 그죠? 뭔 현상?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대류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공기들이 섞이면 비, 구름 이런 기상현상이 다 대류권에서 일어납니다. 수증기도 어쨌건 좀 질량이 있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높이 없어. 대부분 다 여기 대류권에 몰려 있어요.
알았죠? 대륙권은 그래서 공기층이 조금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라고 하면 뭐라 한다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성층권은 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냐면 여기에 그 오존층이 있어. 오존층이 열을 잘 흡수하기도 하고 또 지구 복사 에너지도 같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뜨끈뜨끈 데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층이 있다고? 오존층이 있습니다. 대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더워지니까 섞이는 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공기층이 굉장히 안정한 거야. 그럼 당연히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되겠죠. 근데 니네가 나중에 뭐 비행기 타본 사람 알 거야. 이렇게 제주도 같은 데는 사실 타자마자 거의 음료수 먹고 바로 내리잖아.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먼데 뭐 일본 혹은 뭐 저기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처음에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딱 되면 띵동 하면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천 가지고 뭐 비행기 기장입니다 하면서 막 설명해 주잖아. 그러면서 안전벨트 풀러도 됩니다. 뭐 화장실 가도 됩니다. 그 층이 성층권. 그러니까 니들 많이 타게 되면 스튜디오스 언니들한테 한마디 하란 말이야. 불러가지고 지금 성층권 올라왔나 봐요. 딱 앉고. 되게 재수없겠죠? 지금 정말 싫겠다, 그죠? 난 꼭 써먹어야지. 그래서 성층권은 자 비행기 항로로 자 이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권은 왜 온도가 점점 또 내려갈까요? 요거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이야. 그럼 얘도 당연히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요쪽보다 여기가 더 차갑잖아. 대류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는 수증기가 거의 없어. 기상현상은 수증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류는 일어나지만 뭐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그 우주에서 온 운석 같은 것들이 대기권 만나면 불타잖아. 우리가 그런 걸 뭐라 불러? 별똥별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혹은 유성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대부분 유성이 여기 중간권에서 관측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유치한 얘기지만 여러분 별똥별 유성 보면 소원 빌려고 하죠. 소원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사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진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유성 별똥별을 보고 무슨 소원을 비냐면 라고 빌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별똥별 입장에서도 나 그렇게 이상으로 보지 마세요. 그만큼 소원을 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니네가 준비하고 있다가 보는 순간 빌면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진짜. 근데 소원을 못 빌 수가 없죠. 끝이야 이게. 자, 열권은요. 자, 태양하고 가까워져요. 그래서 뜨거워지는데 여기는 태양 자외선이 좀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태양빛에 의해서 공기 입자들이 약간 전기적인 이렇게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걔를 뭐라 부르냐면 오로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기 뭐 어디냐, 여기 북유럽 같은 데 보면 이 오로라 투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특정 철에 보면 오로라가 잘 생기는 그런 철이 뭐 그 계절이 있어가지고 그 투어 보러 간대. 근데 뭐 날씨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오로라가 생기는 어떤 전조현상이 좀 있나 봐. 그래서 기권은 요 정도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권.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약 1000km 정도 되고요. 자, 대기 중에서 제일 많은 기체는 질소예요. 이 정도는 좀 알아둬. 알겠죠? 질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다시요. 야, 대기권에, 자, 공기층에 제일 많은 원소는, 자, 물질은 질소 기체야. 이 교실의 80%는 질소 기체예요. 20%는 산소 기체. 나머지 CO2가 됐던 발냄새가 됐던 이런 것들은 0.001%도 안 됩니다. 아무튼 자, 기권의 층상 구조. 자, 아래서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 먼저 우리 대류권 줄칠말이 있습니다. 자, 대류권은 줄칠말. 대류현상, 기상현상, 지구복사 에너지량 감소. 다시 표에 보시면, 자, 대류권 지상 보고 있어?
그래서 대륙권 보시면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대류현상, 기상현상. 그리고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지구 복사 에너지량 감소. 이게 대륙권의 핵심 내용이야. 찾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성층권은요, 자, 오존층 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권은 줄출마 두 번째.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안 일어남. 그 다음에 유성. 그 다음에 열권에는요, 자, 오로라. 그 다음에 뭐 전리층. 뭐, 그냥 이름이야, 이름.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정의만 넘어갔고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생물권.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걸 다 생물권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거기 다시 134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생물권 나올 거야. 별로 설명도 안 돼 있죠? 생물권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요거는 학교에서 잘 안 배우는데, 우리가 지구 바깥쪽을 우리가 뭐라 불러? 자, 외권이라고 부르죠. 그냥 지금 쓸데없는 얘기지만 잘 보세요. 자, 지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자석의 힘 같은 것들이 있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 존재하잖아. 지구도 지구 주변에 자기장 같은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자기장이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좀 먼저 좀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 알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5개의 이 지구 시스템,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은 자, 일단 외권 뺄게요. 빼고 자,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은 자, 독립적으로 사냐, 서로 영향을 주냐? 영향을 당연히 주겠지. 맞아요? 어느 해에 비가 엄청 내렸어. 그럼 누가 피해를 보냐? 나도 피해를 보지 마. 또 지권도 피해를 보죠. 그래서 비가 내렸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권이 지권을 변화시켜줘. 또 수권이 생물들한테 영향을 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어느 해는 좀 이렇게 개발 좀 해가지고 지하수를 막 다 파버렸어. 그러니까 생물권들이 뭐 하는 거야? 수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그게 지권이 생물권한테 혹은 뭐 수권이 지권한테 혹은 기권이 생물권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찾아만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쪽의 내용에 보시면 135쪽에 자 보세요. 자,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니? 뭐냐? 그래서 표의 왼쪽에는 영향, 그 다음에 근원이라는 게 있는데, 자, 기권이 지권한테 영향을 준 거 먼저 볼게요. 찾았냐? 자, 왼쪽이 기권이고요, 그 근원이고요. 오른쪽이 영향이죠? 자, 기권이 지권한테 영향을 줬어. 나 잠깐 볼까요? 얘들아. 그래서 기권이 지권을 바꿀 수가 있나? 대표적으로 어느 해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 그러면 땅 모양 바뀌어요. 우리가 그런 거 보통 풍화 침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풍화 침식이 나오면 그 기권이 지권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세 말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뭐 해볼까? 수권이 지권한테 영향을 다 보이면 다 똑같은 내용이네. 이렇게 그 표를 보시면서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그 정도만 자 우리가 알아두시면 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질문? 그래서 그 여기 파트 여러분 지구 시스템은 크게 이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기본적인 지구 시스템이 뭔지 배울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지구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움직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물이 바다에 있어. 바다에만 있나? 아니에요. 증발해서 하늘도 있죠? 뭐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물질의 순환이라 부를 건데, 그거 배우고, 세 번째로 뭘 배우냐면, 자, 지각의 변동. 아까 판 구조론이 있었죠? 이제 그런 거 배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단계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거 있어, 없어? 되게 쉽지? 오케이? 잠깐 정리하고.